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좀 올라줘야 되는 날이긴 한데요. 미증시가 야간 미증시, 미국 야간 선물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지수가 오를 것 같다라는 희망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했던 건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평가 절상 덜 줘도 되는 만큼이었습니다. 자, 물론 지수는 저가에서부터 하락을 하면서도 저가에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평가 절상이었으니까요. 이유는 오늘 아침에 10시부터는 통한채 182일물 발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조 한 2천억 원쯤 10시 40분부터 20년물 채권 발행이 또 이후에 91일물 통한채 발행이 있었어요. 즉 채권 쪽에서는 과열이 되는 구간이에요. 금리가 올라서 채권이 매도가 돼야 되는 날인데 그러면서도 채권은 사들였습니다. 물론 채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도 채권은 높은 가격에 유지는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수는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에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플러스로 강하게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저가 방어는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콜과 풋이 양풀이가 축소, 사실 양풀이 축소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양풀이 축소라는 건 뭐 오른 게 있어야지 양풀이 축소죠. 양풀이 축소라기보다는 콜과 풋이 아직 방향을 못 정할 때예요. 근데 큰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근데 큰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있는 자금에서 단타를 쳐서 단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타를 칠 정도로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 물량을 사들여야죠. 막 더 많이. 오르면 콜을, 떨어지면 풋을. 근데 단타를 친다는 거 그날 보이는 숫자로만 띡 해서 한번 수익을 내고 판다는 건데 그 중에 한번 물리면 그대로 우리는 해지를 반대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쪽 콜과 풋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구간에서 자금만 늘려서 고점 그리고 저점이라 할지라도 콜과 풋이 가격이 깎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자금을 최대한 넣지 않는 방향에서 아침에 살짝 플러스가 나올 때는 시간 프리미엄을 매도를 하고 해서 물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플러스가 아닌 걸 굳이 줄여야 될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면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30% 정도, 30% 미만 또 많게는 조금 더 원금 회수가 되어진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왜냐면 지난주에랑 조금 더 움직임이 10년물 채권인데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콜 쪽으로 더 들어가서 상승을 했으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치고서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채권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최대한 자금 집어넣는 걸 조심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ELW 파생입니다. 당위에 뭔가를 사고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이 줄어들더라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우리의 목표는 원금 회수예요. 언제 수익 내냐고요? 파생이요. 수익 낼 때는 엄청나게 나는 대신 수익 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원금을 지켜나가야 되죠. 맨날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맨날 수익이 난다? 있을 수 없어요. 맨날 수익이 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만해야죠. 언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첫 페이지를 보면서 파생, ELW에 대해서 오늘도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지 목표는 줄이는 거예요. 그걸 또 일단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라요. 어느 쪽으로 갈지 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동일한 상품으로 매수라는 건 비중이 똑같다라는 거죠. 10대 12. 상품이 2개든 3개든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혀.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풋 상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중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풋을 당연하죠. 지수가 올라가면 콜은 줄여갑니다. 그리고 풋은 높은 거를 사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풋이 만약에 콜이 폭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10대 10에서 완전히 줄여버려야죠. 1까지 주고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 팔았을 때 문제가 되죠. 나중에 그럴 때는 또다시 다 파셨다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비중이 만약에 70% 정도 올랐다 그러면 70% 정도 오른 만큼을 줄인다. 근데 평단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3대 1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의 움직임 정도에서 10을 들어갔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많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조금 더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0% 올라갔다 그러면 70%만 빼는 게 아니라 80% 이상 2대 10을 만들고 종가의 높은 거를 그리고 풋을 콜은 낮은 거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200원짜리 콜이 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굳이 엄청나게 낮은 건 아니어도 여기서의 비중은요, 조금 더 빼자는 거예요. 더 빼서. 아니면 80%, 90%까지 빼도 돼요. 하지만 작은 비중으로. 자, 오늘 이렇게 콜이 올랐는데 풋으로 가버리면 콜은 어차피 오른 것만큼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럴 바에는 더 많이 70%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더 많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팔아서 1만 놔두고 나머지 1을 자, 생각보다 작은 콜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날 빠지면 무섭게 빠질 수 있는데 높은 거를 그 다음날 빠지면 프리미엄 때문에 콜은 어차피 아닌데 뭘 높은 거를요. 하지만 자, 어차피 감싸 안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서 풋은 조금 높은 거를 그 전날 지수가 올랐다가 빠지면 살짝의 하락에서도 풋이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콜은 더 많이 빠지죠. 이럴 바에는 자, 더 많이 빠졌을 때는 아예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오를 경우도 생각해야죠. 오를 경우엔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 굳이 큰 비중이 아닌 작은 비중으로 하나 더 들어가되 낮은 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지수가 장중에 지수가 올라가서 콜이 올라갈 때는 70%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230원짜리 콜이 그날 7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런데 뭐 평단 미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자, 평단 위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올라가는 만큼에서 70에서 90%를 빼고 장 마무리 정도의 낮은 풋을 이 정도 70, 100% 정도. 근데 30%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 감싸질 못했고 70%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감싸기 시작했으니까 자, 여기서 지수가 그대로 풋으로 가버린다. 아니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수가 콜로 갈 경우가 문제예요. 10대 10인데 이거 지금 콜이고 풋인데 다 빼버렸다. 자, 70 갖고 얘를 감싸질 못해요. 감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남겨놓는데 자, 2를 남겨놓되 낮은 걸로 낮은 가격이다. 그 다음날 세게 나온다. 그러면 더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2는 4보다도 더 세게 자, 더 세게 어느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싼 게 200원짜리 콜이 있고 만약에 50원짜리 우리가 50원짜리 들어갈 수는 없지만 100원짜리 콜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에서는 두 개는 분명히 거의 200% 이상의 수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낮은 걸 들어가서 비중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해라. 처음에 시작할 때 상품이 2개든 3개든 동일한 거. 즉 9를 들어갔다 치면 333 3이 되는 거고 2개를 들어갔다 그러면 4.5 자, 요렇게 맞춰야 되죠. 근데 이러면서도 상품이 전혀 말도 안 되는 3개가 막 50원, 60원, 70원이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진짜 폭등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맞춰서 자, 비중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과 동시에 물론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비중으로 해서 보면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이 흘렀어요. 근데 10년물 채권이 발행을 할 때 빼놓고서는 지금 등락이 없었고 그때도 등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적게 더 풋콜을 확 들어가야 될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콜을 더 들어갔죠. 많게는 2배, 조금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 6, 7, 80% 정도까지 그냥 오르는 만큼 해서 그만큼 회수가 풋을 합산하는 자, 회수가 되어졌는데 전부 다 되진 못했죠. 뭐 많게는 75%까지 회수가 되었다가 조금 요즘에 자금을 조금씩은 위에 거 밑에 거를 들어가느라고 회수가 되어진 경우도 있지만 자, 목요일 날 자금을 확 늘려버리면 더 많이 회수가 되어지는 거죠. 지난 만기 때 등락이 없었으니까 레버리지는 롤오버. 지금도 비중으로는 롤오버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레버리지가 적게는 30% 정도 되셨던 분들이 한 20 몇 프로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등락이 안 나온 시점에서 자금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고 단타는 금물이에요. 자, 단타를 자금 흐름을 보면서 치면 15번도 가능합니다. 지금 같을 때. 하지만 마지막 11번째 때 비중이
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콜로 했지, 풋으로 했지를 걸어야지 되는데 굳이 자금을 자, 늘려야 될 시기가 아니죠. 정말 세다 그러면 단타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같을 때는 정말 움직임이 날 때 기본 물량을 2배, 3배 사들어 버려야지.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단타 그날 몇 퍼센트 쭉 올라간다고 무슨 자금 중에 진짜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 단타를 하는데 그럴 바엔 단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 파생이기 때문에 정말 등락이 나올 때만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겠죠. 옵션은 더더욱 그렇죠. 옵션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가 그날 하루에 한 방향으로 집어넣지만 이건 ELW예요. 그래서 양매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일단 매수가 되어졌다 그러면 자금을 많게는 30%, 적게는 한 10% 정도 차이에서는 한쪽으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비중대로 그대로 갖고 있고 추가 자금을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급등하면 물량을 줄인다.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1주차, 2주차, 3주차 원래 기본적으로 등락이 나와서 급등하면 물량 확 줄여야 되지만 급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제 2주차 정도 바로 2주차가 지금이죠. 이번 주에는 시간 프리미엄 정도는 자, 빼야지 됩니다. 그래서 5초병을 이제는 적절하게 들어갈 건데요. 없는 콜과 없는 풋으로요. 즉 없는 콜과 예전에 산 것 때문에 평단이 뭐 매수를 했어요. 예전에 뭐 200원에 샀는데 지금 150원에 산 게 180원이 돼도 평단이 이때 많이 사서 평단이 안 되어 이래서 시간 프리미엄 못 빼는 게 아니라 없는 콜과 없는 풋을 공략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등락이 없을 때는 적어도 없는 콜과 없는 풋을 즉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을 때는 86콜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86콜이 자,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팔아서 10년물 채권이 움직였을 때 발행한 날 매도를 해서 그러면 자, 이 10%만 예를 들면 비중이 콜 15대 풋 15 정도인데 10% 들어갔다고 뭐 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16이 되더라도 저 콜이 올라가는 게 예를 들면 뭐 165원 정도에 샀다, 175원에 샀다. 근데 이 콜이 올라가서 200원 이상이 찍어야지만 낮은 콜이 아닌 높은 콜을 좀 더 많은 물량으로 자, 사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방향이 나오는 거고 즉 콜과 풋의 합성이 플러스가 30이 된다 그러면 기본 물량을 막 사들겠지만 플러스 30, 즉 오르는 것과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지금 합성이 나오질 않아요. 즉 콜이 마이너스 15면 풋이 마이너스 3이요. 자금을 최대한 넣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지수가 살짝 자, 오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10% 들어갔던 86콜이 145원 정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살살 빠졌어요. 하지만 그럼 바로 풋을 잡아야 되거든요. 해지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자, 통화채 발행이 10시부터 있었고 또 통화채 182일물 10시 40분부터는 20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어요. 그만큼 채권은 과열이 된 상태에서 환율은 평가 절상인데 채권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고 미국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미국이 야간 선물이.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채권 발행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해지는 걸지 않고 있었죠. 풋을. 물론 이 상황에서 빠졌다 올랐다 뭐 이런 구간에서 막판에는 조금 더 지수가 올라서 끝나줬어도 지금 같은 구간에는 자, 아직은 비중이 조금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물론 86홀을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비중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보초병을 세웠는데 걔가 수익을 주지 않았는데 꼴을 더 사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바로 풋을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률 아니면 뭐 10대 10, 동률 아니면 오히려 풋이 조금 많은 구간 아니면 콜이 많아도 뭐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자금을 늘려야 될 필요가 없죠. 아직은 해지를 걸어야 될 구간이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나마 지수가 자 빠지면서도 조금씩 채권이 매도가 됐는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라 금요일마다 더 줘도 되는 뭐 0.15로 덜 줘도 되고 이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씩 플러스로 평가 절하가 이렇게 됐지만 또다시 자, 통한채 91일물 발행이 있고 그래서 채권이 매도가 되니까 자, 환율이 평가 절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구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일단 2주차에 등락이 나오면 쏟아붓겠지만 등락 나온 것도 뭐 선물만 봐서 선물은 ELW나 자, 코스피 200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물은 똑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상품을 보면서 안 되겠죠. 자, 일단
자금 시장을 봐야 되겠죠. 국채, 환율, 특수채, 통환채 다 이런 지역개발 채권까지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가장 큰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고 두 번째가 채권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배고픔을 느끼는 게 환율이래요. 그래서 밥상을 차리면 그 밥상이 채권이에요. 자, 배고파야지 밥상을 차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자, 반찬의 일부가 주식에 있는 바로 ELW는 더 작겠지만 선물 그리고 또 반찬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 2주차에 등락이 없다. 지난주에도 등락이 10년물 채권 발행이라서 올랐지만 그거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자 3조 3천억 원이 발행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2주차이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오르는 쪽에서랑 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플러스가 아닌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막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프리미엄이 지금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프리미엄 축소가 돼야 될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2주 동안에도 등락이 나오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당월물 시작돼서. 지난번에 당월물 시작돼서 100% 이상의 수익은 줬어요.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판에 또 지수가 조금 올라졌지만 지금은 초반부터 아예 등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기 주간에도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구간에는 2주 정도 동안 등락을 나오지 않는다고 거래 안 해야죠. 단타로 뭐 얼마나 자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데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 이제부터는 레버리지가 함축이 돼 있을 때 그때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금이 없다 그러면 남들보다 매도 기회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때 고가에서부터 사들이면서 막 매도하고 저가를 기다리는 시기인데 내가 기본 평균 단가가 200인데 100원까지 떨어졌던 애가 150원인데 위에 거를 거래하고 있어서 전혀 이건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못 사들여서. 그럴 경우에 팔았어요. 그냥 요거라도 매도해야지. 근데 올라가요. 자, 무슨 풋대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절대로 자, 자금을 넣지 말고 있는 자금을 꼭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단타할 때 콜 입고 푸실 때 이 단타를 하는 이유가요. 지수가 너무 센데 이 풋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가지고 있는 풋 대비 뭐 30%나 많게는 50% 어느 때는 정말 세다 그러면 100%지만 자 100%라는 단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타는 올라가면 한도가 우리가 단타를 하면서 200원짜리를 250원에 단타하세요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ELW가. 그러니까 단타를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을 오히려 살짝 팔고 들어가니까 한호가 205원, 210원에 걸어놓으세요. 많게는 210원. 그러니까 더 많이 이번에 되겠지. 그래서 들어갔다가 풋으로 가는 순간 해지가 없는데 콜은 200이 들어가 있고 풋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10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살짝 풋으로 가고 얘는 더 떨어지면 이래서 손실이거든요. 근데 정말 세다 그러면 뭐에 단타를 치세요? 단타를 칠 필요가 없이 바로 기본 물량 콜을 더 1대 1일 때 더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사들여서 올라가면서 팔아가 나가야죠. 자, 근데 이걸 선물로만 보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될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벤트가 정말 채권 발행이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자, 특수채도 매도를 막 하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이게 확신이 딱 드는 거. 그래서 자금 시장을 보지 않으면 2배, 3배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쳐서 살짝씩 팔고 근데 물리면 막 이렇게 많아지고 결국은 비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라도 막 팔게 되고 하지만 지금 비중을 지켜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인 콜과 풋을 빼야 될 이유는 없죠. 나중에서 아니요. 나중에 사들이기보다는 높을 때 언제가 마지막일지 없지만 지금 등락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요. 시작이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있는 자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요. 물론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마이너스는 빼지 않죠. 하지만 플러스가 된 콜과 풋은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자, 등락이 만기 날까지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손해지만 공급자도 손해예요. 그래서 만기가 가까울 때 폭등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 만기 주간까지 조금씩 빼내다가 그래야지만 최대 만기 주간이 갈수록 레버리지는 커지는 거예요. 이때 코스피 2%대 50% 상승했다 그러면 이때는 코스피 20%대 등락이 없다 하면 코스피가 2% 올랐다 그러면 콜이
막 200%갈 수도 있거든요. 더 세게. 평상시에 이때 우리 5월 달이에요. 5월 달 지수가 상승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려니 푸시 움직여도 그러려니 워낙 등락이 셌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그래서 4월 달과 5월 달에 등락이 없었던 거는 지수가 오를 때 덜 오르고 또 푸실 거야. 이것 때문에 푸시 빠져도 저 정도 갖고는 이래서 푸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중은 채권 움직임도 채권이 매도가 될 수 있는 채권 발행일이 20년물 채권이 물론 20년물 채권은 살짝 약해요. 왜냐하면 10년물, 30년물, 50년물인데 이 안에 20년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50년물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 얘가 약간 소외되는 그런 채권이긴 하지만 1.2조가 발행이 됐으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채권이 매도되니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일단 하락을 하죠. 근데도 오늘 같은 날 채권 지수가 플러스였어요. 채권 가격이 마이너스여도 채권으로 매수대가 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일단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올라는 갔지만 미국 선물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우리 지수가 빠졌고 그나마 환율이 평가절상 금요일보다 덜 줘도 되는 이런 구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ELW는요. 매번 수익이 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ELW 하시면서 느끼죠. 그냥 할 걸. 이번 달에 내가 왜 쉬었을까? 그 쉬었을 때 폭등락을 해버리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원금 회수예요. 그리고 폭등락은 우연히 12개월 중에 4번만 엄청난 등락이 나오고 그리고 4번은 원금 대비 200% 나오고 나머지 4번 중에 그 2번이 중요하겠죠. 2번이 원금을 이룰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 원금을 이룰 수 있는 게 이번에 이미 4월 만기, 5월 만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2번 같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 같을 때 7월 만기, 8월 만기가 아직까지는 근데 8월 만기는 아직 몰라요. 등락이 이제 한 주가 지나갔지만 등락이 없었던 상태에서 횡보라. 등락이 있어서 횡보라면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잡는 걸 샵 37715 지금 문자를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ELW 비중 잡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 USB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녹화해 놓은 거를 그냥 막 길에서 던져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려는 의지가 있다. 이 비중 조리는 거를. 그리고 지금 푸시 나오거나 콜이 나왔을 때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비중으로. 하지만 이거 파생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37715 문자를 거시는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노력은. 그렇다 그러면 USB를 드리는데 그 안에 바로 이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소중하게 만든 내용들이에요. 비중을 줄이는 거, 합성수익, 침묵의 구간, 용어 및 ELW의 매매 기본적인 전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녹화를 제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 샵 3777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비중에서 문자를 주신다 그러면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해서 선물을 드리니까 꼭 한번 문자를 거신다 그러면 ELW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 기껏 등락이 작을 때 아슬아슬하게 해서 원금을 회수하시다가 등락이 나왔을 때 이때 할 걸 하는 그 후회보다는 그때 작은 금액으로라도 한쪽으로 큰 방향을 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물론 양매수예요. 하지만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금액으로 ELW 비중을 잡으십시오. 지금 같을 때는 특히 그러다가 등락이 나올 때 막 엄청난 10배는 아니지만 2배 정도, 3배 정도는 등락이 나오는 시점에 물론 자금 흐름도 나오는 시점에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런 등락이요. 이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등락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원금 회수예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원금 회수할 바에는 이거 파생인데요. 그 대신 수익 날 때 뭐 상한가 한 방일까요? 상한가 두 방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익 날 때는 엄청 세게 나와요. 물론
이런 수익에 플러스 40%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정말 작은 금액에 자 보시면 알지만 5원짜리예요. 5원짜리. 5원짜리, 5원짜리, 5원짜리가 움직여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5원짜리가 이 5원짜리 자금을 엄청나게 새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5원짜리인데도 얘는 자, 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나오는 수익이에요. ELW는. 뭐 이 정도까지 우연히 1년에 2번씩만 나와도 맨날 똑같은 자금 넣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1년에 2번은 자, 이거 40%까지 거의 2만 프로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는데 2만 프로 정도 수익이 나면 100만 원이 자, 100만 원이 아니죠. 자, 100만 원으로 하면 여러분 100만 원도 몇 개만 잡으면 이거 몇백만 원이 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10만 원? 만 원으로 생각하셔도 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중이 만 원이 정말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매매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잡을 수 있지만 이 구간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횡보를 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는 더 많이 상승과 더 많이 하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3월 달에 등락이 셌을 때 자금을 줄여야 되는 건 자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금을 안 줄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물며 깡통과 자, 거지가 될 수 있다. 봄날에 골방에서 원금 회수해야지 울면서 매매할 수 있다. 자,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날씨 그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에 산책을 해야 되는데 여유 있게 산책할 수 있는 구간은 수익금을 다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등락이 크다 보니까 4월 만기, 5월 만기 때 자, 등락이 웬만한 콜에도 골이 작게 나오고요. 지수가 하락을 해도 무슨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니 이 구간을 지금 보내놓고 나서 등락이 그래서 큰 등락보다는 횡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 콜도 세고 풋도 센데 이번 만기는 지금 등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목요일 지난주 1주차 지금 2주차의 월요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같을 때 그래도 파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안 들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단타를 친다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한 번 했을 때 등락이 나오지 않는데 한 번 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금을 넣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더 크게 넣어요. 이번 한 번만 빼자. 자, 현금도 없어요. 근데 딱 콜로 물려버린다. 자, 그때는 밤새 비나이다 하셔야지 돼요. 지수 올라라. 자, 이렇게. 그러느니 정확하게 비중을 잡고 자, 단타의 작은 물량에 회수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이 잘 날 것 같죠? 진짜 정말 등락이 나올 때 여러분 이미 까먹고 자금이 없습니다.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됩니다. 자, ELW를 놓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주식을 안 보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공풀이 정보를 제가 해드리지만 자, 그 이해는 ELW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고의 등락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계좌가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손실도 크다는 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단타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등락이 크다 그러면 단타를 할 게 아니라 기본 물량을 사들어야지 단타에서 왜 두올까만 수익을 내겠습니다. 기본 물량을 사서 팔아나가야죠. 더 세게 올라갔는데 단타에서 10% 수익 났더니 기본 물량이 100%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단타라는 건 등락이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절대로 단타라는 게 아니라 기본 물량 그날 매매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ELW의 등락 속에서 크지 않다 그러면 일치 자금을 넣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살짝씩 지수가 뭐 꼼짝 안 하고 0%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조금 세다 그러면 약간 자, 올라갈 때 보초병을 세워놓고 움직이면 보초병을 팔아 나가면서 높은 콜을 그리고 보초병을 세워놓고 움직이면 자, 보초병을 매도하고 풋 쪽에서도 높은 풋을 사서 등락에 맞춰서 조금 더 물량을 줄여나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한 푼도 일단 큰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금을 넣지 않고 있다가 작은 비중 10%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10%는 여러분 비중으로 보면 한 5%도 되지 않습니다. 더 작은 비중으로. 왜냐하면 15대 17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일도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10% 클럽은 물량이 주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10%를 잡으셨던 분은 5만 원. 그리고 5만 원을 잡으셨던 분은 2만 원. 이렇게 줄여서 해야지 돼요. 등락이 크게 나오면 저가를
더 많이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로 놓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등락은 아시잖아요. 지수가 이미 움직이면서 콜풋의 합성가가 30% 이상이 오른 것과 빠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자금을 최대한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넣어야 될 시기와 넣지 않아야 될 시기도 자 3777에 있어요. 요게 바로 4강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자 보시면서 3772에서 보신다 그러면 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여러분들이 잡으십시오. 그래서 비중 잡으시면 자 바로 침묵의 구간 이후에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 자금 늘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꼭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USB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기다리는 성공풀이 주식 단타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해가면서 아직 등락이 나오지 않고 조금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고 성공풀이 종목은 자 성공풀이 주식 단타라고 해놨지만 자 중장기 종목을 포함하고 있고 스윙 종목도 있습니다. 그날 못 빼면 그대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재무구조하고 지분구조까지 그리고 성장성까지 다 안정성, 수익성까지 보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했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그 종목도 확실한 재료에 의해서 미리 선취매가 되어야 돼요. 제가 매주 이 화면을 갖고 나온 이유는 자 확실하게 회사가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건 다 가짜 단타예요. 성공풀이 종목이 테마에 엮이는 게 가장 싫어요. 급등락하고 급락, 급등하고 급락할 종목이면 자 성공풀이 종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공풀이 종목은 물론 그렇다고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지만 그날 상한가에 들어가고 두 번째 상한가에 들어가서 그대로 떨어진 종목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자 그거는 성공풀이 종목이 아닙니다. 성공풀이 종목은 진짜 테마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테마주만 따라다니지 않는데 물론 이미 확실한 건 회사가 아는 속에서 자 여러 가지로 회사의 지분 및 투자자의 움직임이 보여질 때 그게 테마랑 엮여서 움직이는 거지 뭐 테마를 알고 무슨 테마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테마라는 게 자 다가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면서 재무구조로 볼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매매법이죠. 가장 중요하죠. 재무구조가 첫째로 재무구조, 두 번째도 재무구조고 세 번째가 바로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회사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중을 반드시 체크한 종목들은 자 가지고 있으면 뭐 일주일 안에 2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등락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월 29일 종목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세종중공업이에요. 세종공업이 6월 29일 날 5,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날도 이 종목은 꼭 갈 것이다. 자, 안 가면요. 아니, 회사의 재무 구조랑 이미 선취매가 돼 있고 지분 구조랑 자, 여기서 자, 그리고 회사가 지금 이미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데요.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적어도 이때 안 움직여도 이 종목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어요? 자, 어떤 종목을 그냥 테마에 의해서 여기서 뭐 간다, 뭐가 이슈가 된다. 자, 안 되죠? 코로나가 잠깐 움직여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움직여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해서 8,640원까지 급하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못 팔면 큰일 성공풀이 종목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자 오른 게 있는데 지금 같을 때 빼도 언제든지 수익권이죠. 물론 2차 상승도 남아있지만 저희가 본 가격대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실적에 의한 거예요.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만 성공풀이 종목의 매수가는 자 여기서 한 20%는 더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하나의 뭐 팁일 수는 있지만 자 나머지 채권들의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도 적어도 성공풀이 종목은 움직임이 없이 횡보하고 있을 때 1차 상승 이후에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도 다시 한번 61%가 상승을 해요. 우리가 두 달 동안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종목이 뭐 200%갈 종목이 있다 그러면 갈아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10% 정도는 어느 정도 40, 50% 수익을 내놓고 이때도
아주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내놓고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기다릴 수 있는 거는 회사의 성장성을 완전히 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께서 그 테마나 이슈예요. 누가 오를 것이다. 사실 누가 이 종목 진짜 뭐 지인이 이거 이래서 누가 세력이 붙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안 들어가겠어요. 얼마든지 성공풀이로 종목을 뒤지고 또 뒤지고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와서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성공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점이 그날 고점이 어떻게 되던 성공풀이도 등락을 1차 상승과 2차 상승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수익 난 만큼씩 매도해 나가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들어간 종목이 정말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돼서 조금 빠져서 뭐 9,5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쉽게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이 많은 생각하느라고 못해요. 하지만 만약에 오른 만큼을 팔아 나간다 그러면 10,000원에도 그리고 10% 정도는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 고점에서 밀렸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서 매도하세요. 그거는 왜냐? 이 수익에서 이미 성공풀이 종목의 고점을 돌파해서 매도했는데 그것까지는 욕심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반토막이 나도 매도를 못해요. 어떤 종목이든 오른 만큼 빠지고 오른 만큼 빠지는데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가장 1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어느 정도의 회사의 재무 구조랑 나와 있는데 뭐 끝까지 막 종목을 계속 수익에서는 익절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일단 성공풀이 종목 중에서 6월 29일 날 세종공업이 바로 요날 나왔고 움직임이 2주 동안 뭐 크게 빠지거나 올랐다 빠졌다 했지만 결국은 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지난주 종목입니다. 물론 전날 일요일 날 제가 작업해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한 3점 몇 프로 정도, 3.5% 정도 올랐습니다. 바로 FNC엔터예요. 요때 나왔고요. 종가 6,120원이었고, 오늘 뺀 어제까지 일요일이죠. 그 전주까지 고점이 6,200원이었어요. 등락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한 3점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FNC엔터는 더 당연히 오릅니다. 당연히 오르고 이 종목도 왜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가져가셔야지 돼요. 무슨 테마에 엮인다 그러면 한번 고점을 찍었다 빠지겠지만 목표 금액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종목이 물론 얼마까지 오를지는 성공풀이 안에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올라갈 때마다 수익권 남아있는 거에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100개 갖고 있다. 그날 10% 올랐다. 10개 매도. 90개 갖고 있는데 그날 15% 올랐다. 그러면 15개 매도. 남아있는 거에서 매도. 남아있는 거에서. 싹 100개 올랐는데 3번 팔았더니 30%가 아니라 남아있는 거에서 매도. 적어도 성공풀이 종목은 조금씩 남기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성공풀이를 해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욕심을 버려야지 돼요. 세상에 고점을 잡을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매매의 근본은 매도 시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만큼 매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점을 잡고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이에요. 집 팔아서 넣어야 될 정도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 분할로 매도를 반드시 해나가면서 익절을 해나가야지 더 높은 가격까지 매도를 해나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요. 성공풀이를 해나가면서도 한 종목 고르면서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지만 어떻게 고점에서 매번 매도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익절을 해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도 고점 대비까지 조금 더 즐겁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성공풀이 종목이고, 지금 FNC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아직 매수가 대비 오르는 가격은 각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져가시면 수익권이 충분히 더 많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372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 오늘 종목이죠. 1분기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20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5% 감소했어요. 근데
영업이익도 53.7%가 감소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회사가. 그러면 여기서 회사가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단기 수익은 흑자가 되고는 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여기서 작업을 그리고 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출자 전환이든 뭔가가 겹치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자, 그렇죠. 장비 납품. 자, 거기에 수주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OLED 자, 모듈 장비를 수주하여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물론 이건 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면 뭔가를 했어야 되겠죠? 자, 바로 회사는 자, 이 상황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수익이 즉 1호점과 2호점, 3호점,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요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1호점도 안 돼서 접고 2호점도 안 돼서 접으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쌓이겠죠. 투자를 못하니까. 근데 투자를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딱 플러스가 된 2020년 1분기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조금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덜 쏟아부었죠. 자, 얘는 자, 이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뭔가가 잘 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뭔가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자, 곰곰이 또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활동 현금으로만 물론 얘만 봐갖고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이러다가도 망해버릴 경우가 있으니 회사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야지 돼요. 장기 부채를 썼는지 단기 부채를 썼는지 돈이 없어서 정말 자 어디 가서 정말 돈을 급전을 했는지 아니면 믿고 장기 그런 부채를 썼는지가 자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이 작년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딱 플러스가 되면서 조금 줄였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무리하게 쏟아붓긴 했어요. 이 작은 현금 흐름 속에서 여기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또 이렇게 돈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우리가 1호점, 2호점을 접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예를 들면 투자를 이렇게 해나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딱 보시면 바로 이 종목이 주로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환경안전, 기타.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세요. 타이핑을 쳐봐도 종목이 나오면 바로 3772. 자, 이것도 경쟁이 이제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도 무조건 전환되실 거예요. 그래서 3772로 문자를 보내시면 자, 여러분 틀려도 종목을 자,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리게 되고 그래서 3772로 지금 문자를 하시면 보통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자,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부품 소재를 치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종목의 제품명의 기타 매출이 이렇게 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자,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부품, 환경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장비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들을 막 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종목을 아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역시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내일 당장 오른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표 금액도 자,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그만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비로 여러분들께서 자, 검색을 해보시면 몇 종목이 나오고 부품 소재처도 나옵니다. 여기 별도로 환경이라는 안전도 있지만 자, 부품 소재만 쳐도 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3772로 문자를 거시면 자, 바로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거요. 금융비용 부담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는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많다 그러면 얘는 단기 채권,
단기 이자를 쓴 거예요. 빌려주는 쪽에서도 너 얼른 갚어, 이자 많이 내고 너무 불안하다 할 텐데, 이 정도의 금융비용 부담률이 있다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높지 않습니다. 5 미만이면 물론 성공풀이 종목 속에서 더 높은 애들도 있어요. 몇몇은 높아요. 높은 애들,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임상 쪽이든 뭐 의학, 의료 이런 쪽은 워낙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5 미만의 2.42 정도면 전혀 많은 게 아닙니다. 안정적이에요. 여기다 부채 못 갚는다 하더라도 현재 유보율이 777.9예요. 곱하기로만 딱 봐도 3배가 거의 넘어가는 현금이 갖고 있어요. 근데도 금융비용 부담률이 2.4이다. 당연히 이 종목은 지금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돈 빌려주는 애조차도, 돈 빌려주는 구간에서조차도 곳에서도 별로 이 회사에 대해서 부담이,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든 부채든 이 부채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2.42 정도죠. 현금도 충분하다. 무슨 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임상을 하고 이런 쪽에 막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있는 쪽에서는 살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한 200이다 그러면 유보율이 40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그나마 괜찮은데 금융비용 부담률도 7 된다. 이 회사는 아무리 그 뒤로 폭등을 누군가가 하물며 장담을 한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종목은 여러분이 찾으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종목이 급등주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저평가된 성장성, 안전한 종목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아니죠. 안전한 종목은요, 지금 현재 회사의 가치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데 성장을 도모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금융비용 부담률도 작고, 그리고 부채 비율 대비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높은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단지 성공풀이의 기존 종목 대비 보면 유보율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는 조금, 보통 이렇게 되면 10배까지도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금융비용 부담률이 2.4이다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단번에 주식이 상한가에 갔다가 무너진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종목을 들어가느니 안전하게. 성공풀이 종목은 사실 단타, 몇몇 단타를 겸비하긴 하지만 분명히 스윙에서 중장기 종목입니다. 수익은 단타가 날 수도 있고, 저희도 단타를 당연히 하죠. 하지만 단타 종목이 못 판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목표 금액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채권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 속에서 다 계산을 해서 목표 금액을 보는 거지, 차트를 보고 단번에 윗꼬리를 달았네, 밑꼬리를 달았네, 도진이 이중 고점이, 그러면요, 왜 이중 고점이 있고 삼중 고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중 바닥, 그렇죠? 삼중 바닥. 그러니까 차트는 그만큼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재무구조예요. 재무구조의 성장성을 겸비했다.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속에서 금융비용 부담률이 2.42, 그리고 부채 비율이 여기서 현금이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갚아버리면 끝나는데도 투자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부채를 일단 쓰고 있는 거죠. 갚아버리면 돼요. 근데 갚을 수가 없으면 문제지.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제입니다. 3771호 전화를 주시고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실망하지 않게 선택을 해서, 몇 분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선물을 드리는데요.
자, 물론 종목도 알려드리고 이 종목이 얼마나 오를지 세종공업처럼 횡보를 하다가 오를지 하지만 자, 믿음이 좀 가시죠. 굳건하게 성공풀이 종목은 그만큼 지분도 확보가 되어지고 안전하게 절대로 가지고 있다고 폭락을 하거나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도 갚아버리면 되지만 끝까지 부채를 금융비용 부담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분명히 종목을 알아내신과 동시에 이 종목 정말 괜찮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게요. 어떤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종목을 매매할 때 이슈나 테마보다는 확실한 성장성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부채 비율도 안전하고 지분이 확보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여러분 3772로 문자를 주시면 만족할 만한 수익 구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ELW도 그렇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자, 장마철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